반갑습니다.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탐구 생활 시작해 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잘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00포인트에도 안착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여건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바로 주식시장의 이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방향 전환, 어떤 지표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제일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트레이딩, 매매, 트레이딩. 트레이딩에 필요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려면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표가 중요한 거고요. 보조 지표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매매에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판단을 했는데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지표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던 지표예요. 바로 삼선 전환도인데요. 삼선 전환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에 움직이는 부분에서 분명히 전환도의 전환선은 바뀌었습니다. 그 전환도의 전환선이 오래간만에 바뀐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달 만에 바뀐 그런 부분이에요. 왜 한 달 만에 바뀌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뀐 이후에는 어떤 힘의 작용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삼선 전환도는 의외로 쉬워요.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 이 세 개의 음선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시장에 변화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거꾸로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 이것을 음봉으로 감싸 안으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 밑에서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간편하게 지표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 삼선 전환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음봉으로 감싸 안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양봉이 나왔나요? 아니죠.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봉우리가 딱 나왔을 때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하락 부분을 보전을 할 수 있어요.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속임수가 나옵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속임수를 파악하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지만 제일 기초적인 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알아야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서 언제 매수를 할 건데 언제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전환시키는 게 좋을 건데 라고 할 때는 요거죠. 하나, 둘,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은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쉽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세 개의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 안으니까 내리죠. 하나, 둘,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요. 간혹가다 이렇게 속임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실제 가격 지표인 차트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연결고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 안아서 내리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는 부분이 있고 다시 작지만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이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쉽죠? 바로 삼선 전환도, 즉 전환, 시장에 대한 방향적 전환을 알려줬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많이 설명을 드렸죠.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이 세 개의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는 이 밴드 대역이 밴드 대역, 즉 박스권의 대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 대역을 제가 알려드린 것도 보셨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레포트,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면은 2100포인트에서 2150포인트, 아니지 215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의 박스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거의 기준적인 부분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삼선 전환도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지점장이었었고 지점에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증권사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코스피요. 코스피 지수 지난주예요. 지난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역시 같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속임수였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2020년이었고 이게 2019년 이렇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요까지 빠진 부분은요. 솔직히 뭐 이렇게 3사형을 그렸다. 이렇게 3사형을 그렸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렸다라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환을 시켜서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내려왔던 게 코로나입니다. 그죠? 코로나19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가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시점을 만들어냈던 것은 하나, 둘, 세 개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죠. 자, 이 부분에서 V자 반등에 대한 조정 여건,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요. 여기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자율 반등이 일어났었던 상황이고 조정 여건에서 이때의 유동성이 들어온 거예요.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는 이 부분은요. 바로 동학운동을 한 거죠. 동학개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거고 그 이후에 주가는 요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양봉을 음봉으로 감싸 안을 때 이게 혹시 속임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의문점이 있었지만 바로 봉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하나, 둘, 세 개의 음봉을 깊게 만들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거의 근 2달 6월달하고 아직 7월달이 가진 않았지만 7월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부분이 횡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요 밴드 대역이 굉장히 큰 밴드 대역이었었고 가격적으로는 이게 2189포인트 그 부분을 얘기했었던 거고 이게 2110포인트 가운데는 2150포인트를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도예를 하고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더 근접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제가 오늘 코스피 지수를 긁어온 건데요. 똑같죠. 그죠? 주가는 코로나에 의해서 내렸고 자, 자율 반등. 자, 이 부분에서는 공매도 금지라는 여건이 나왔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죠. 공매도 금지라는 이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등을 해준 거고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장중 조정을 하면서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자,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 부분이 바로 7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7월 15일 날 나오고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나온 겁니다. 화요일은 오늘.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나요? 주가가?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이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은 삼선 전환대의 세 개의 봉우리를 음봉으로 감싸는 큰 하락이 나왔을 때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만들어진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반전이라는 부분에 희망과 기대감이 생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죠?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 살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래서 7월 달에 주도주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7월 달에 주도주는 여기에서 정부 정책의 공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하는 것처럼 이쪽 부분에서 뉴딜 플랜이라는 이 부분을 강하게 정부에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겠죠. 그러면 이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뉴딜 플랜의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인공지능,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 3차, 5차, 그러니까 그 5G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가 이 뉴딜 정책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순응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은 당연히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정부 정책에 관련돼 있어서 움직이는 5G,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 더 겉들인다면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제약 바이오도 성장주에 한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요, 역시 시장은 이렇게 횡보를 했었던 그 상황이었었고 가격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기가 속임수 자리였었고, 속임수 자리였었고, 여기가 갭으로 움직였었던 이 부분이 속임수 자리였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도화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도해를 해놓고 코스피 지수에 대한 추이에 관련돼서 여기서 우리가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움직임의 종목과 지금 현재의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은 현재 이 상황에서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조정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죠. 자, 주가는 많이 올라온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주가가 안 올라왔다라고 할 수는 없죠. 주가가 코로나19에 의해서 내렸고 자율반등과 장중 조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상승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고 장중 조정이라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상승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승분은 안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에는 펀더멘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평가, 낙폭과대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가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는 바로 센티멘탈, 심리 지표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큰 거죠. 주가가 올라온 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 이 하락했었던 이 부분에 부도에 대한 리스크나 시장에 대한 위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어떻게 펀드멘탈에 의해서 버블이 만들어질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시장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블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크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그 주도주와 주도주군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탐구생활. 시장을 보고 주가 지수를 도해하고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자, 봐보세요. 상승한 주가에 작용하는 거, 이게 심리죠. 고점 누리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들, 이게 센티멘탈이죠.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버블과의 연결고리가 있죠. 현재 시장은 이 부분에 한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요소를 구성할 거고 이 요소는 바로 주도주에 의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주도주는 바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그 종목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종목에도 한번 써보자. 주가 지수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종목 분석에도 한번 써보자. 한번 써보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기의 차트인데요. 이 라인이 240 라인입니다. 240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왔죠. 올라오는 부분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의 가격에서 바로 오늘 주가가 뛰어 올라왔어요. 이 뛰어 올라오는 부분을 이렇게 뛰어 올라올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빠르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삼성전기의 삼선 전환도를 보면은요. 자, 봐보세요. 여기 속임수 나온 거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죠. 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현재 이 상황이 이전에 삼성전기 요 부분을 만들어낸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려놓고 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움직인 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미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었구나. 오늘 요게 생겼다라고 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즉 시그널적인 부분에 상승의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었구나. 주가가 조정받는 부분에서도 삼성전기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심리적으로 안도를 할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요 주식은 현대자동차의 차트입니다. 이상욱 라인이죠. 이상욱 라인에서 튀어 올라오늘 보면은 여기에서도 삼선전환도의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차이는 여기에 없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오실레이터 있죠. 오실레이터를 보면 여기에서의 오실레이터와 여기에서의 오실레이터는 다르게 보여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차트가 갑자기 만들어낸 차트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고쳤는데요. 이 부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숙제를 한번 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달라요. 오실레이터에 대한 차트가 확실하게 달라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국경제에서 내일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이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두 개를 낱낱이 설명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의 삼선전환도 봤죠. 하나 올라오고 더 올라올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적네요. 그래서 이 나머지 방송에도 못다한 이야기는요. 내일 한국경제TV 방송, 즉 장중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